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령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 유니폼을 샀어요. 이거 0405 시즌 혹은 0506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이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0506 시즌이나 0607 시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반니스텔로이 레트로 유니폼입니다. 10번 반니스텔로이 뒤에 있고요. 제 생일날 제 동생이 채널하면서 입으라고 사줬습니다. 나날이 이렇게 맨유이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분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조회수 성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참 기분 좋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뤄볼 얘기는 먼저 아모림 감독 부임 후 여러 가지 경기력이나 성적 등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아모림 감독이 작년 11월쯤에 이제 부임을 했죠. 테나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아모림 감독이 새로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9경기 정도 치렀습니다. EPL은 6경기, 그리고 유로파리그 3경기 이렇게 총 9경기를 치렀는데요. 9경기 동안 승무패는 4승 1무 4패입니다. 16골 17실점을 했는데요. 승률이 좋지 않죠. 승률이 굉장히 채 50%도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 리그 홈경기 본머스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홈에서 0대3으로 지금 본머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테나 감독 때도 본머스한테 좀 약했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경기 다 아마 본머스가 이겼을 거예요. 본머스 홈에서도 본머스가 이기고 원정에서도 본머스가 대승을 거뒀죠. 올 시즌에도 이상하게 본머스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경기 동안 2승 1무 3패, 여기서도 채 승률이 50%가 안 되고요. 9골 득점할 동안 10골 실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9경기 하나하나 보면 EPL, 입스위치 원정길 1대1 무승부, 이게 데뷔전이었고요. 그 다음 경기 보데글림트 유로파리그 3대2로 홈경기 승리 거뒀고요. 에버튼전 4대0으로 홈경기 승리 거뒀고요. 그 다음 경기가 아스날전이었는데요. 원정 떠나서 0대2로 좀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올 시즌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팅엄을 만나서 홈경기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빅토리아 풀젠 경기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 경기, 이 경기는 좀 중요했죠. 맨체스터 시티 원정길에 올라서 진짜 막판 2골을 몰아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 다음 경기 EFL컵 토트넘 만나서 원정길에서 3대4로 패했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 본머스 홈경기 0대3으로 패했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강팀과 뭐 약팀, 뭐 중위권팀 적절히 만난 9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강팀이라고 하면은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정도를 꼽을 수 있겠고, 근데 솔직히 네임밸류는 세 팀 다 지금 당연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팀들인데요. 사실 맨시티랑 토트넘이 올 시즌에 진짜 그렇게 까다로운 강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트넘도 리그에서나 여러 가지 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고요. 그리고 맨시티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EPL 4연패를 한 팀이 맞는지 거의 지금 중위권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막 연패를 거듭하고 있고 승리가 오히려 좀 많이 없어진. 그래서 그 세 개 팀 중에 진짜 강팀은 아스날밖에 없지 않나? 올 시즌 한정에서만 보면. 그렇게 따지면 맨유의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승리를 많이 거두고 있는 유로파 리그를 보면 보데글림트, 그리고 빅토리아 풀젠, 이런 팀들은 사실상 중소리그 팀들이다 보니 맨유에 비해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 약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EPL에서도 보면 입스위치, 노팅엄, 본머스, 이 팀들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노팅엄이 올 시즌 잘한다고 쳐도 사실상 이 팀들은 중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는 팀들인데 이상하게 맨유가 이런 팀들에게도 속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거를 들여다보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당 실점이 많고요. 득점력이 약해요. 한마디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경기당 실점 수가 더 많아요. 9경기 동안 한 경기당 1.8골 정도를 넣고 있고 1.9골 정도를 실점하고 있고 EPL로만 한정해도 경기당 1.5골을 넣을 동안 1.7골을 실점하고 있어요. 사실 강팀이면 실점은 경기당 1점 초반대나 0점 후반대로 유지하고요. 득점은 경기당 2골이 넘습니다. 그게 보통 강팀들의 경기당 평균 골과 실점의 비율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맨유가 그 부분에서 무너져 있고 특히 실점은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경기당 2골 가까이 먹히고 있어서 사실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은 공격의 공수 밸런스라고는 하지만 사실 수비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왜 밸런스가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아모린 감독이 주로 사용하는 3-4-3 전술이 지금 맨유에게 녹아들지 않고 있다. 뭐 당연하죠. 저는 표면적으로는 아모린 감독이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11월, 12월 그때 부임해서 9경기를 치르는 거는 사실상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거쳐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기 위한 훈련들, 체력 훈련이나 전술 훈련을 프리시즌에 다 하고, 프리시즌에 여러 가지 이벤트 경기, 연습 경기를 통해서 그걸 좀 이렇게 가다듬고 다듬어서 베스트 11을 꾸리고, 이런 시간이 없이 거의 뭐 겨울 이적 시장처럼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죠. 그냥 투입되자마자 바로 다음 경기가 있고, 그 경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 훈련 시간을 통해서만 이 전술을 지금 입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선수들도 여름 이적 시장에 팀에 합류해서 프리시즌을 거쳐서 주전 선수로 거듭나면 팀에 잘 녹아드는 반면, 아무리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라도 12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을 해서 이적한 팀에서 에이스 노릇 혹은 적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워낙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은 그런 경우에도 금방 적응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을 정도로 12월에 이적 시장 혹은 감독이 옮겨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이전화에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맨유의 3백이 어울리느냐는 진짜 좀 고민해볼 문제예요. 이게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어도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이 팀을 이끌고 왔던 어떤 전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 전술이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단 전체를 갈아엎을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 자체를 확 바꾸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3백과 4백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4백에서는 센터백이 2명이고 3백에서는 센터백 역할이 3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빌드업 상황, 역습 상황 혹은 지공 상황에서 숫자 싸움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바뀌는 정도의 전술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맨유를 강팀으로서 이끌어왔던 거는 4백이거든요. 퍼거슨 시절에는 4-4-2 기반의 4백이었고, 그 뒤에 감독들은 바날 시절 빼고는 대부분 4백으로 거듭난 4-2-3-1, 4-3-3 이런 전형으로 계속 맨유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3백으로 단 한 번에 탈바꿈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바날 감독 시절에도 3백 얘기를 하면서 바날 감독 3백도 결국에는 맨유의 어떤 기존 분위기와 전통의 4백과 좀 달랐기 때문에 성공을 결국엔 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바날 감독은 FA컵을 따기도 하는 주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4백으로 이끌어온 팀이 3백으로 확 바뀌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모린 감독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3백 약간 장인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치만 저는 아모린 감독이 진짜 명장이라면 3백만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전 화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플랜 B로 4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숨에 선수들이 3백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4백으로 다시 전환을 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조금 진짜 약간, 이거는 제 나이가 드러나는 좀 고인물 얘기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그 전에 그때 당시는 3백 전술이 주요 전술이었고 4백이 이제 막 시도되는, 선진 축구를 하는 팀들이 4백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4백으로 시작을 했어요. 3백으로 했던 우리나라 축구의 변화를 줘보겠다고 4백을 도입했으나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뭐 체코를 만나서 5-0으로 지고 막 해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빵으로 불릴 정도로 4백을 결국 입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3백으로 돌아와서 3백에 맞춤 전술을 해서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뤘죠. 그럴 정도로 4백과 3백을 오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확 바꿔서 주요 전술을 4백에서 3백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맨유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린 감독에게 조금이나마 전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은 기존의 맨유가 잘하던 4백을 조금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 3백, 4백에서 변형 3백을 주면서 점차 3백으로 나아가는 형국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4-3 전술에서 왜 이렇게 맨유가 지금 적응을 못하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포지셔닝, 두 번째는 활동량입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3-4-3 전형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선수들 개개인이 서 있어야 되는 위치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많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몸에 배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만 봐도 4백일 때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지금 3백으로 하면서 3톱에 왼쪽 약간의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메잘라 느낌으로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지금 자기의 포지셔닝이 4백일 때에 비해서 굉장히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뛰는 모습을 보면 살짝 어색해 보이기도 해요. 특히 측면으로 공이 빠져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말 가운데 좌측으로 약간 쏠린 가운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윙어처럼 측면으로 뿌려졌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잘 그걸 뚫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윙어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리블이 화려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주력도 엄청 빠른 선수가 아니라서 상대방의 풀백이 붙으면 그 풀백을 제쳐내지 못하더라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은 이 선에서 패스나 어떤 원터치, 어떤 방향, 그리고 턴 그런 동작으로서 상대 선수를 제쳤던 선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드리블로 한 선수를 벗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는 게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포지셔닝, 역할 등에 대한 혼선이 지금 있을 수 있고 부페 선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아직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마이누 선수도 지금 약간 저는 박투박으로 키우길 원하지만 두 명의 중원에서 박투박 역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윙백은 그나마 풀백과 윙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리산마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4백에서 두 명의 센터백 중에 왼쪽에 썼던 선수가 이제 3백에서 왼쪽에 쓰기 때문에 약간의 포지셔닝과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리산마 선수가 4백일 때는 상대방 역습에서 엄청 측면까지 빠질 필요가 없었어요. 풀백이 거길 많이 커버하기 때문에. 근데 3백에서는 윙백이 좀 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습을 맞을 땐 리산마 선수가 측면까지 나가줘야 돼요. 원래 풀백이 섰던 역할을 리산마 선수가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리산마 선수가 조금 턴오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실책이나 자기의 커버 선수를 놓치는 그런 실책들을 지금 좀 많이 해서 최근에 리산마 선수의 수비력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4백에서 3백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혼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활동량인데요. 활동량은 저는 이미 맨유가 게으른 맨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맨유가 90분 동안 뛴 거리를 보면 요즘 소위 말해서 중위권 팀에서 좀 잘하는 팀들 예를 들어 본머스 최근에 진짜 개털린 본머스나 노팅엄 같은 팀들만 봐도 경기당 뛰는 수가 아마 맨유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유는 지금 자기들보다 못하는 팀보다도 덜 뛰면서도 경기의 결과도 못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량 부분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린 감독이 프리시즌에 와서 3-4-3, 3백 전략에 맞는 활동량 훈련을 미리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아모린 감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활동량은 테나 감독 시절에도 테나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맨유 선수들이 좀 안 뛴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거는 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약간 게으르다, 운동장에서 많이 안 뛴다 이런 것들은 감독이 강력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테나 감독도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테나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테나 감독도 완전 네임드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저 감독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의구심을 가졌대요. 그리고 막 경기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체력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체력 훈련 방법이다 했을 때 테나 감독이 같이 뛰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나 감독이 같이 뛰면서 선수들의 환심을 샀고 선수들이 인정을 해서 그나마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으른 맨유를 아모린 감독도 빨리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휘어잡아서 바꿔나가야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포지션 활동량 외에도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스쿼드 불균형이에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부상으로 인한 스쿼드 불균형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좌풀백 지금 전멸이고 말라시아 선수 최근에 돌아왔지만 거의 1년 만에 실전 경기를 뛰어서 그런가 진짜 턴오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풀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루쿠 선수도 지금 또 부상당해서 돌아올 기미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잡이인 달롯 선수가 왼쪽을 맞는데 확실히 달롯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왼발잡이의 좌풀백 제가 맨날 왼발잡이에서 저는 왼발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오른발잡이입니다. 그치만 팀에는 왼발잡이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 축구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좌풀백을 분명히 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특히 3선이 쓸 수 있는 선수가 정확하게는 카세미로 선수, 마이누 선수, 우가르테 선수 정도가 정확히 3-4-3에 필요한 중미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나마 더 원래 역할은 2선에 가깝지만 3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에릭센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지금 종종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3선으로 해서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운트 선수도 이 자리 갔을 때는 활동량이 원래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중미의 뎁스가 좀 얇다. 그러니까 카세미르 선수도 지금 나이가 많고 최정점에서 많이 내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카세미르 선수 말고 정말 짱짱하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는 실질적으로 마이누와 우가르테 선수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릭센 선수도 사실 올 시즌 끝으로 나갈 것 같고 마운트 선수 또 부상이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원래 자리인 공미 지금 메잘라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미에 뛸 수 있는 선수는 마이누 우가르테의 카세미르 서브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유스에 홀리어 선수와 고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하는데 콜리어 선수는 05년생이고 고어 선수는 04년생인데 마이누 선수도 05년생이에요. 고어와 콜리어가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 중미 문제는 꼭 영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만큼 빨리 커줄 수 있을까? 빨리 커주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은 최근에 토트넘전 EFL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EFL컵은 이제 떨어졌고요. 그럼 남은 게 리그, 유로파, FA컵입니다. 근데 리그는 지금 17라운드까지 6승 3무 7패로 승점 22점, 13위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모린 감독이 빨리 팀을 재건해서 경기력을 올려도 유럽 대항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 그러니까 뭐 7위 이내에만 들어가도 저는 올 시즌은 선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가 그나마 지금 성적이 좋아요. 6경기를 치르는 동안 3승 3무 거둬서 승점 12점입니다. 그리고 유로파 경기는 아시겠지만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8경기, 각자 다른 8팀을 만나서 8경기를 홈 4경기, 그리고 어웨이 4경기를 치러서 상위 8개 팀이 16강을 직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맨유가 7위입니다. 8위 안에 들고 있고 남은 2경기가 있는데 레인저스와 슈테아우아라는 비교적 약팀들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2경기를 잘 치러서 일단은 8위 안에 들어서 16강 직행을 해서 저는 유로파에서는 우승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승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의 반 시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승에 필적하는 4강 이상의 성적만 거둬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FA컵은 모르겠어요. FA컵은 1월 13일 00시 아스날 원정으로 떠나는 걸로 처음 64강을 치르는데 최근 리그에서도 0대2로 졌거든요. 근데 속절없이 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FA컵도 이기면 좋지만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에만 조금 힘을 써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첫 시즌부터 트로피를 따고 시작하면 그래도 두 번째 시즌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가 수월할 거거든요. 보드진의 신임도 그렇고 선수들의 신임도, 그리고 유로파를 우승을 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중계권 수입 같은 게 늘어나고 그만큼 경기에 따른 관중수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다시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는 무리겠지만 유로파는 우승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은 아모린 부임 후에 경기 분석과 향후 일정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저와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